안녕하세요.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. 제가 지난번 스토리텔링 시간에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요, 이 조선업종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운업의 반등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해운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 중에 있는 이 해운업종, 과연 그 바닥의 끝은 어디인지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해운업,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해운 운송업입니다. 해상 운송업. 이 여객 운송 그리고 화물 운송으로 구분이 되는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한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물건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다시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게 이 해상 운송업인데요. 이게 바로 이 국가 간의 수출입이 이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해운업의 경기도 활성화가 되겠죠. 자,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런 해운업의 흐름들이 잘 가다가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갑니다.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선박 시장의 공급 과잉입니다. 수요는 똑같은데요.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. 이 운임 하락에 대한 이슈는 작년 말까지도 있었습니다. 이 해운업계의 치킨 게임이 지속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다가 올해 초반부터 해서 운임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. 뿐만 아니라 이 계속되는 유가 상승의 흐름들도 이 해운업종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. 자, 지금 이런 악재들을 어느 정도 털고 나가면서 지금 반등세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까?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. 자, 다시 한번 세계 지도를 좀 봅시다. 실제로 이 해운업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제조의 키워드죠. 바로 중국과 이 소비의 키워드인 미국 시장이 살아나야지만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유럽 시장의 재정 위기까지도 완화가 돼줘야지 전반적으로 이 해상 운송업이 같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해운업이 빠르게 반등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의 반등이 올해 초부터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올해 초부터 진행된 4차례에 걸친 운임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지금은 다시 유가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6월 말까지 해서 꾸준하게 유가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. 그 역시도 나름의 이 저점을 다지고 있는 이 바닥을 확인해주는 한 가지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이렇게 반등세가 나타나면서도 이 해운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. 대표적인 해운주들 이 한진해운, 현대상선 그리고 STX 페노션을 제가 예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.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한진해운만 제외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은 적자입니다. 한진해운이 이번에 2분기에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래쪽에 있어요. 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비중에 달려 있는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8이고 벌크선의 비중이 2예요. 그리고 STX 페노션은 반대죠. 벌크선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. 자, 왜 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비중에 따라서 이 희비가 엇갈리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벌크선이 뭔지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. 자, 벌크선이라는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에요. 이 컨테이너화라든지 포장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별로 의미 없는 것들.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쉽게 이야기하면 원목이라든지 시멘트, 철광석, 공유 같은 게 이 벌크선을 통해서 운반이 됩니다. 반대로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많은 컨테이너들을 싣고 다니는 이 배인데 반대로 포장이 가능한 화물 위주로 이제 싣고 다니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 컨테이너선이랑 벌크선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나마 이 임의적으로 운임 조정이 가능합니다. 운임 조정이 나름은 좀 탄력적인데요. 이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쟁 체제에 있기 때문에 운임 조정이 거의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좀 많은 해운사들의 수익성이 조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의 운임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3분기가 컨테이너선에게는 성수기고요. 벌크선에게는 비수기입니다. 왜 컨테이너선에게 성수기냐면 지금
우리나라랑 달리 미주 같은 경우에는 신학기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. 이 효과도 어느 정도 좀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 할로윈데이라든지 추수감사절 역시도 3분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여기서 투자 포커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해운주 안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일부 업종은 지금 흑자 전환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STX 페노션이라든지 이 다른 기업들은 아마 4분기 이후에 혹은 내년 초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해운사들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개선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해운 업계 통틀어 본다면 아직은 좀 부정적인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이 운임이 추가적으로 더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사유도 지금은 충분히 없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일단은 흑자 전환이 먼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 흑자 전환 이후에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더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업황 반등도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업황 반등은 결국에는 세계 시황과 같이 좀 밀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바닥을 여전히 확인 중에 있는 해운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.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장 종목 특선 카페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내일장 종목 특선 카페에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. 내일장 종목 특선 카페는 MTN 홈페이지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클릭하시고 내일장 종목 특선을 선택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내일이 광복절이죠.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시고요.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